박형준의 생각TV.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볼튼 미국 안보보좌관 해임 이후에 미국의 그 외교 정책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또 새로운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미국의 그 외교 정책, 특히 트럼프 외교 정책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문제를 좀 이렇게 국제정치학 그 패러다임이랄까요? 이런 맥락에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제정치학 패러다임 가운데에서 지금 가장 그동안 치열한 논쟁을 해왔던 두 그룹이 있는데요. 한 그룹이 소위 리버럴리즘, 신자유주의 진영이라고 할 수 있고, 다른 한 진영이 스트럭처럴 리얼리즘, 구조적 현실주의 진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자유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학자 중에 한 명이 조셉 나이 교수고요. 그리고 이 구조적 현실주의를 가장 대표하는 학자가 미셸 마이어 교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 이 입장이 뭘 의미하느냐를 살펴보려면 좀 복잡한 논의가 필요한데, 굉장히 이론적인 논의가 필요하죠.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외교 정책을 원래 그 고립주의라고 하는 오랜 전통 속에서 전개해 왔죠.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서양과 태평양으로 이 자연적인 국경이 있는 그런 어떤 광대한 영토를 가진 지역이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직접 부딪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자기 그 큰 광활한 땅에서 자신의 그 땅 속에서만 땅을 가지고만 통치를 하더라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또 하나님이 부여해준 아주 축복받은 땅에서 우리끼리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사실 대단히 강했죠. 그게 이제 미국식 내셔널리즘인데, 그 미국식 내셔널리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게 사실 고립주의죠. 그래서 국제적인 분쟁에 미국이 관여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런 전통이 19세기부터 쭉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전통을 가장 처음 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드로 윌슨 대통령인데, 뭐 민족 자결주의를 얘기하면서도 사실 국제연맹 이런 어떤 것을 창설을 주도했고, 또 제1차 세계대전에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아니었으면은 이게 미국이 관여를 하게 됐을까, 이런 데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어떤 논란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우드로 윌슨의 그동안의 고립주의를 벗어나는 외교 정책 때문에 미국 내에서 또 여러 가지 비판이 있고, 그 이후로 소위 1930년대, 40년대 초까지는 이 고립주의가 다시 굉장히 강하게 미국 외교 정책을 지배했었죠. 당시에 이 미국 대통령이 되려면 이 고립주의를 주장하지 않고서는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그 피해를 봤기 때문에 뭐 히틀러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미국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 강했는데, 그 당시 어떤 2차 세계대전 전후에서 이 처칠의 아주 뛰어난 외교적 노력과 또 루즈벨트의 해안이, 사실 루즈벨트는 겉으로는 아이솔레이셔니즘을 주장했지만 속으로는 언젠가 히틀러나 이런 어떤 파시즘 국가들이 미국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는 준비를 했던 대통령이고, 또 그래서 경고를 많이 했습니다. 미국 국민들한테도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위협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가 외교 정책을 안 바꾸더라도 뭐 이런 어떤 입장을 가졌던 게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주만 습격을 당한 뒤로 미국은 적극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 관여를 하게 됐고, 제2차 세계대전 결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기도 했지만 가장 큰 승전국이 되었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질서 속에서 강력한 헤게모니 국가로 등장할 수 있었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그 역할이 극적인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데, 그동안의 고립주의 전통에서 소위 소련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체제, 특히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일국의 공산주의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공산주의화하려고 하는 그런 야심찬 목적을 가진 집단 아닙니까? 특히 소련이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으로서 그런 큰 힘을 갖게 됨으로써 미국으로서는 그걸 경계할 수밖에 없었고, 소위 그 당시 그 1947년에 그 레터 X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 외교 정책의 한 큰 변화를 가져온 그런 논문이 Foreign Affairs에 게재가 되죠. 그것이 바로 미국의 그 정책을 바꾼 그 캐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논문인데, 그 입장에 의하면 이제 고립주의를 택해야 될 것이 아니라 세계 질서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는, 그러면서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위 소련에 대한 견제, 그리고 소련을 봉쇄하는 그런 전략을 취해야 된다는 것을 당시 레터 X가 이야기를 했고, 실제 트루만 대통령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소위 냉전 정책을 썼고, 소련을 견제하는 쪽으로 갔고, 자유진영은 브레튼 우드 체제를 통해서 묶어내는, 그리고 경제적으로 묶어내고 또 안보 우산으로 미국이 그들을 보호하는 이런 적극적인 소위 관여 정책, 인게이지먼트 정책을 썼던 것이고요. 그것이 제가 다른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1945년 이후 오늘날까지 소위 신자유질서라고 하는 뉴 리버럴 오더를 세계가 추구하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미국이 가장 소위 형님 역할을 단단히 한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을 다 이제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소위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그 외교 정책은 바로 그 레터 X에 준하는 만큼의 변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미국이 그동안 어떤 글로벌리즘 또는 인터내셔널리즘에 입각한 글로벌 자유질서를 지키고 그것을 위해서는 미국이 희생을 어느 정도 감내하면서도 그 자유질서를 돈독히 하고, 그것을 통해서 세계가 이득도 보고 미국도 그걸 통해서 헤게모니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유지하는 이런 전략을 썼던 미국, 이런 어떤 그 외교 정책의 기본 패러다임을 우리가 니오 리버럴리즘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니오 리버럴리즘 패러다임 속에서는 미국은 고립주의를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리즘을 선택하게 돼 있고, 인터내셔널리즘을 선택하게 되고, 또 양자간 관계보다 다자적 질서를 상당히 중시하는, 그리고 또 동맹의 관계를 중심에 놓는, 그래서 나토라든지 한미일 동맹이라든지 이런 어떤 동맹을 중시하는, 그리고 또 그 동맹들과의 여러 가지 조약이나 이런 관계를 통해서 제도를 축적시켜 놓는, 또 미국이 20세기 전체를 통해서도 전체주의와의 싸움에 가장 선두에 섰듯이 소위 보편적 문명의 주도자로서 그런 역할을 분명히 하는 이런 어떤 입장을 견지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소위 네오 리버럴리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모델은 우리나라의 많은 학자들이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니오리버럴리즘이야말로 이 자유라고 하는 가치를 가장 중시하고, 이 자유라는 가치 또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전 세계에 확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념적 좌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나라들의 그 자유민주주의를 심으려고 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했고, 그리고 실제로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침공을 하고 이라크를 중동을 변화시키고 소위 중동에서 소위 민주화 혁명이 여러 군데에서 이집트나 리비아나 이런 데서 일어날 때 그거를 후원했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뭐였냐면, 이 자유민주주의를 전 세계화하는 것이 세계 평화와 또 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라고 하는 생각이었고요.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중심이 되는 생각은 일종의 도덕주의
그러니까 자유의 가치를 전 세계화한다라고 하는 또는 자유민주주의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을 한다고 하는 이런 어떤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상당히 현실주의적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당히 도덕주의적이기도 한 게 네오리버럴리즘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게 조금 잘못 해석이 돼서 마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아이솔레이셔니즘적인 이런 어떤 입장이 전 세계를 뭐 자유화하고 또 이게 심지어 북한을 체제를 자유화하는 그런 어떤 쪽으로 이 겨냥이 돼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자유민주주의를 확산하기 위해서 개입주의를 노골화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 정확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에 비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의 기본은 뭐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새롭게 그 아이솔레이셔니즘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 고립주의라고 하는 것은 물론 과거와 같이 세계와 뭐 이렇게 관계를 끊고 살겠다 이런 고립주의는 물론 아니죠. 그러나 일정한 이제 관여와 봉쇄, 그러니까 인게이지먼트와 컨테인먼트를 병립을 시키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표적은 역시 중국인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을 가장 미국의 장기적 이익을 위협하는 나라로, 그러니까 주적으로 설정을 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제 미국이 그 외교 전략을 편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세계 이 각 동맹이나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도 소위 각자 도생의 원칙을 천명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미국의 국익을 미국이라고 하는 단위 속에서 그 이익을 규정을 하고 그러니까 네오리버럴리즘은 좀 글로벌한 그 환경이 가져다주는 혜택 이런 것을 강조한다면 이 소위 트럼프식의 그 신고립주의는 바로 국익이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좁은 의미로 해석한 미국의 국익으로 규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동맹들에 대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소위 청구서를 과감하게 요청을 하고 거기에서로부터 실질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입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사실 현실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미 미국이 모든 나라와 너무나 깊숙이 상호의존적인 질서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질서로부터 빠져나오고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지난 수십 년 동안 너무 깊숙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소위 디커플링, 그러니까 이게 소위 밀접히 연관되어 있던 것을 이렇게 풀어내는 과정이 이렇게 손쉬운 과정이 아니고 또 단기적인 과정이 되기도 어렵고 또 미국이 그 과정에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 고통을 얼마나 이겨낼 수 있느냐, 특히 미국과 같은 선거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서 이것이 이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네오리버럴리스트들은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자, 특히 조셉 나이 교수의 경우에는 이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 그 의도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고 또 중국을 가장 강력한 견제 세력으로 보고 또 중국의 문제를 중심적으로 다뤄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지만 소위 이른바 트럼프 스타일, 이 문제를 다루는 트럼프 스타일이 워낙 거칠고 또 기존의 미국의 이익의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제도와 동맹과 그리고 소프트 파워 이것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이 트럼프의 외교가 진행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조셉 나이 교수에 따르면
이런 어떤 트럼프 정책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두고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이 지난 70년간 축적해온 그 1945년 이후 축적해온 많은 있던 그 제도와 또 그 속에서 그 미국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잠식하는 그런 어떤 효과를 갖는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구조적 현실주의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미어샤이머 교수는 2018년에 이런 책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The Great Delusion, 거대한 망상, Liberal Dreams and International Realities. 리버럴들의 꿈과 자유주의적 꿈과 국제적 현실, 뭐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미어샤이머 교수는 이 자유주의적 그 입장, 일종의 그 도덕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는, 자유를 전 세계에 확산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정책들이 얼마나 큰 실패를 가져왔는가 하는 것들을 주로 21세기의 이라크 전쟁, 이라크 개입, 뭐 이런 그 사례들에서, 또 아프간 개입, 이런 사례에서 나타난 실패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이 미어샤이머 교수가 내걸고 있는 것이 내셔널리즘이죠. 사실 이것이 이제 새로운 형태의 내셔널리즘인데, 그 리버럴리즘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집단에 대해서 우선한다. 그리고 그 개인의 자유가 최고의 가치다. 그래서 그 개인의 자유의 가치를 전 세계로 확산하는 것이 미국의 궁극적인 외교의 목표가 된다. 이런 어떤 도덕적 원칙을 깔고 있다면, 내셔널리즘은 그에 비해서는 개인보다는 집단이 우선적이고, 특히 국가가 거기에서 가장 그 최고의 선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국가의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사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이 내셔널리즘을 갖고 있는 미어샤이머 교수는 리버럴리즘 또는 이 자유주의에 대해서는 좀 유보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입장은 뭘 얘기를 하냐면, 전 세계에 독재 국가들도 있고 전체주의 국가들도 있는데, 그건 그들 나라의 국민들이 결정해야 될 것이지, 미국이 미국적 가치를 가지고 그것에 개입을 해서 그걸 꼭 뭐 바꿔야 되겠다, 뭐 이런 어떤 그 소위 오지랖 넓은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그 함의를 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가라고 하는 것을 꼭 그런 어떤 미국이 갖고 있는 미국적 가치의 입장에서 평가할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관여의 폭은 최소화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은 미국의 이익에 충실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 미국의 이익에 충실한 거는 미국의 위협이 되는 세력을 정확하게 타격을 하고, 그 세력이 더 이상 미국을 넘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중국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어쨌든 최대한 힘을 집중을 해서 중국의 힘을 약화시키고,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디커플링하고,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것이 바로 현실주의의 입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미어샤이머 교수의 이런 어떤 권고는 트럼프 정책 속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트럼프가 이것을 소화하는 데 있어서 사실 그의 기질, 그의 어떤 역량 또는 덕성, 이런 것이 과연 이런 어떤 구조적 현실주의의 입장도 제대로 운반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이런 어떤 구조적 현실주의자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일부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가장 중요한 사건들 중에 하나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인사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사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이런 어떤 이 구조적 현실주의의 입장에서 이 외교 문제를 풀고 또 현실주의적으로 모든 것들을 처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기에 의존하는 면이 대단히 크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시스템이나 제도에 의해서 움직이고 또 그 기본적인 국가 정책의 방향이 과거의 그 네오 리버럴리즘 모델에서 지금 내셔널리즘 모델로 많이 바뀐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것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집행을 하고 운반을 하느냐는 결국 대통령의 그 외교력이 대단히 중요한 요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대통령의 외교력이 대통령 혼자만 안 되잖아요. 그 주변에 참모들이, 좋은 참모들이 있고 그들이 보좌를 잘해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지금 삐걱거리고 있는 것이죠. 피터 자이아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4 참모 그룹이 있다. 그 4 참모 그룹이 어떤 참모 그룹이냐면은, 그걸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릴까요? 첫 번째 그룹은 좀 무능한 그룹이 있다. 그 무능한 그룹. 보니까 별로 그렇게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그냥 가깝거나 뭐 신임을 해서 소위 장관으로 임명한 사람. 예를 들어서 국토안전부 장관인 벤 칼슨 같은 사람을 예를 들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소위 심기경호를 아주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트럼프 입맛에 맞게 이렇게 입안에도 혀처럼 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피터 자이아는 이 예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관직을 수행하거나 참모직을 수행하는데 대세에 지장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한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부 장관인 니버스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예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그룹이 상당히 그 수는 작지만 가치 있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신념과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그것을 교정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예로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원칙에 충실한 사람, 현재 입장에서 볼튼이나 또는 라이트하이저, 지금 중국과의 그 무역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무역대표부 대표를 꼽고 있습니다. 볼튼은 잘 아시다시피 강경 매파죠. 이 사람은 굉장히 원칙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소위 이 전제적 독재 국가를 용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현실주의자라기보다는 그 네오 리버럴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좀 도덕주의적인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도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군사 개입을 통해서라도 거꾸로 틀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북한에 대해서도 거의 리비아 모델 같은 그런 입장을 견지를 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볼튼은 그 북한 정권 같은 데는 결국 레짐 체인지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었죠. 핵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이란 문제에 대해서도 그 드론 사태가 벌어졌을 때 군사적 옵션을 통해서 공격을 감행할 것을 권고했다가 마지막 순간에 트럼프가 뒤집었죠. 하여튼 트럼프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편한 존재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볼튼이 매 사안에 대해서 너무 강경 주장을 하니까 트럼프가 하고 싶은 것은 뭡니까? 뭔가 협상을 통해서 극적으로 하여튼 뭔가 성과를 얻는 이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고, 그것을 내년 대선까지 충분히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게 트럼프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중국이나 이란이나 이 북한이나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도 무조건 공격 앞으로가 아니라 강력한 압박을 통해서 뭔가 실질적인 성과를 얻어내고 그 협상을 1단계를 마무리하고 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런 게 트럼프식 협상 기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정책 성과가 외교 분야에서 얼마나 나올 것인지는 아직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다른 나라까지 다 신경 쓸 것 없고, 결국 중요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와 이 한국의 입장인데, 대한민국의 입장인데, 누차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외교 정책이 내셔널리즘으로 흐르면 흐를수록 대한민국은 사실 이로울 게 없죠. 동맹에 의존해서 우리가 좀 편승하는
것도 이제는 비용을 다 부담하라는 요구에 직면하게 되고 방위비 분담처럼요. 또 동맹에 대한 그 기존의 입장이 상당히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만약에 미국이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풀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 상당한 틈새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누차 얘기했듯이 뭔가 내년 대선을 위해서 미국이 우선 북한에 동결을 하고 ICBM 같은 것을 제거하면서 뭔가 분위기로서 굉장히 비핵화에 진전을 보이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주는 이벤트에 집중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또 그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남북한이 공조를 해서 트럼프를 설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맥락에서 실제로 그 볼튼의 후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뭐 기본적인 정책을 바꾸거나 이런 수준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사실 그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무리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어서 또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으로 박형준 교수의 생각을 가장 먼저 확인해 보세요.